맡은 충북 테크노파크 산업계 임장 권소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회 그리고 내외빈 속의 개회사, 축사 등 간단한 개회식 이후에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실장님과 청주대 조철주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충북대 이만영 교수님의 주제로 지정 토론을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회를 위해서 현재 휴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균형발전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의 국기를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끝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예외 기빈 여러분을 충북 도의회, 시군의회, 시군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도의회 김광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을 이름을 계속해서 호명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호명해 주실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 도의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원백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상 부위원장님. 임홍경 예결특위 위원장님. 전웅천 의원님. 한동합 의원님. 의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의회입니다. 제천시의회 김호경 의장님.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최상비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양재만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양준만 의원님. 강성준 의원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괴산군의회 김병준 산업개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외빈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가급적 2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고 열린 후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충청북도 의회 김광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충청북도의회 부대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의회를 운영하면서 의회의 기능이 있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대항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춘천국도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걸 만들고 그것이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 일까지 같이 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이거나 지역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스크린하고 그 일을 계속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이론을 만들어가고 그러고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제천시에서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를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진규 제천시 부시장님,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제천시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괴산군의 산업경제위원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단양과 각각 지역에서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시간 서로 이렇게 조율하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도의에서 균형발전 특별위원장님, 유한대 의원님, 또 우리 정명학 의원님, 또 우리 전웅천 의원님, 또 우리 이미연님, 그 지역에서 우리 권지수 의원님, 그리고 강현상 의원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제천 지역, 특유의 장소가 제천 지역이라서 제천 이야기를 하는데 제천에 계신 의원들은 아주 참 제 몫을 다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특과 관련해서 그냥 한 400억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제천에 투입되도록 했고 그 지역의 소규모 사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 권기수 의원님이나 우리 강인삼 의원님께서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일에 대해서 충실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좌장을 맡아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완영 교수님, 그리고 부재 발표해 주실 우리 조철주 교수님, 또 우리 원광희 박사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벌여주실 여러 교수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천시 부시장 이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명현 시장님께서 오셔서 환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울의 투자유치 관계로 출장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오게 된 것을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 북부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오늘 북부권 지역균형 발전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춘천국도의회 김광수 의장님과 유한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을 비롯한 한양, 괴산 등 충북 북부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발전 가능성이 크고 유사한 생활 문화와 또 정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국도에서는 지역 간,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낙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북부권 지역 균형 발전 토론회를 갖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풍호를 비롯한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자연 치유 도시를 도시 브랜드로 설정하고 한방 자연 치유센터를 비롯한 힐링 시설을 확충하여 힐링 시티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또 인근 충주, 단양 등 인근 도시와의 연계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의 위기를 대변하고 열린의정, 신뢰의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호경 제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의장 김호경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춘호반의 중심, 우리 제천에서 충북 북부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회장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 방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유한백 위원장님, 그리고 도의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해 주시는 충북 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많은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지역 균형발전 집행위원장 유한백입니다. 요즘 살인적인 폭염과 함께 500명이 넘는 폭우가 경기 강원 지역을 강타하는 등 온 국민이 힘겨운 7월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충북은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여기며 지역 균형발전 토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분주하신 우리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도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참여해 주신 김호경 시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배상준 의원님, 오늘도 토론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이진규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더욱이 오늘 토론의 주제 발표와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물론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기관 단체와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김희수 위원장님까지 참석하셨는데 저에게 인사말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 특위 부위원장이라기보다는 이 여성문화센터가 지금 토론회가 열리는 자리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를 한번 저보고 인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배려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토론회를 제천까지 와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우리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저와 같이 특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형경 의원님, 또 유한백 위원장님, 또 윤성옥 선배위원님, 또 장병학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논의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그야말로 건설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반영돼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누구 혼자 잘 사는 그런 충북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잘 살아서 진짜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충북이 될 때까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저희 선배위원이신 권기수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또 전웅천 의원님과 두 눈 똑바로 두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나다 않고 참석해 주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방금 소개받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 도의회에서 그 저녁별 기념발전 토론회를 이 제천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는 이 TV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요. 오늘 동기수 위원회 참석되시면 그때 건설 소방인 차원에서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한번 발표를 와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우리가 그 도에서 지난해 말에 보완을 해서 발표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도의 특위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때 이제 최종 성안의 대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신수도권 시대, 요새 충청권을 신수도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수도권 시대 중심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과기벨트 때문에 충청권 공조가 흔들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충북이 어느 정도 선도지역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5가지 되어 있습니다. 왜 균형발전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역격차 원인 분석, 그리고 충북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성과,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가야 되고 금강구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균형발전의 어떤 추진 과제,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때 자료를 드렸다가 좀 보완할 게 있어서 몇 가지 보완을 했는데, 이게 제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먼저 드렸던 자료로 인쇄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충북이 청주권 또 내년 7월에 이제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 어떤 직정도에 따른 남북권이나 북부권에 대한 어떤 그런 낙후성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자꾸 갈등의 요인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해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런 것을 기반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남북권이나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댐과 3개의 국립권을 갖고 있는 지역은 개발에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격차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한 이제 종합적 인식 미흡과 조정 통제 기능이 그동안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도의 이제 균형발전 특별 해결이나 지원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별 시군 중심의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인근 지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사업들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공동 협력에 대한, 협력 사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인근 시군 간, 시도 간의 어떤 연계협력 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협력 사업을 새롭게 지금 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임원이었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 북권 토론의 사실 가장 중요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의 의회가 이제 주관을 하고 이 충북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주최하는 그러니까 이 주관하는 이런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 지역의 현안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분 발표 고생하셨고요. 이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하시고 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토론자 소개도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바랄 사항은 당초 이분들께 1인당 한 6분 정도, 10분 정도의 토론을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싹둑 잘라가지고 6분 내로 맞춰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 너무 지체될 수도 있고요. 또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중에 다른 걸로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회자는 약간의 뭡니까 자유를 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면적으로는 7,433평방키로 오늘 무척 설명이 되고 인구는 한 160만 채 안 되는 어쩌면 작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면적은 경기도에 육박을 하지만 인구는 경기도의 7분의 1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충청북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요새는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충청북도 전체가 아주 평평하다고 치십시다. 그러니까 평평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앞뒤 좌우로 1m 간격으로 세운다고 치십시다. 체조하기라면 못하겠지만 그렇게 1m 간격으로 세울 때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만큼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상당히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현재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그 인구 다 세우고요. 4억 명이 남습니다. 74억 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작지 않은 또 우리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명심을 하고 또 다른 하나 오늘 우리가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할 때 어딘가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낙후 지역 오늘 우리 원광희 박사님께서 개발 가능 지역이라든지 발전 촉진 지역이라든지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쩌다 보니까 쓰려고 했는데 못 쓴 아껴놓은 땅, 아껴놓을 수밖에 없던 그런 땅이 아닌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코 우리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천이 못 사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서울이나 청주에 비해서 제천 사람이 좀 못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살릴 거냐, 잘 살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두시가지고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6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도 아주 원칙적으로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세명대 건축공학과의 권태우 교수님 문을 열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1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1단계를 마치고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 2년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소위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90년대 말까지 지식정보화 이렇게 사회를 거쳤다고 하고 지금 이제 단계가 창조경제, 창조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던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 선진형 경제로 가야 되고 이 많은 인프라, 도로나 항만 등등 철도 또 여러 가지 건물들 이런 경성시설 위주의 개발에서 이제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모두 다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연성 아주 부드러운 국가 경영 쪽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충북의 균형 발전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발표하시는 원광희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향후 충북
균형발전의 비전을 지역경영형 균형발전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경영형 균형발전 정책의 비전에서 보는 5가지의 접근 방식은 다 앞으로 선도형 한국 경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그 소프트한 국가, 연성국가의 방향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진단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시설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 중심으로 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충북도가 2006년부터 열심히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를 해와서 조철주 교수님 진단하셨듯이 진입예수가 조금씩 감소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광특 예산 등등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시공간에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개선의 여지들이 많이 남겨놓고 있고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이것들이 지역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원장님 박사님께서 아까 전에 현재 시군 단위의 대형 사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소단위 마크지역 중심으로 세포 확충형 사업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사업의 아이디어부터가 낙후지역의 주민들 머릿속에서 주민들 간에 의논해서 나와야 되고, 해당 시군은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나 시군 정부가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시대적인 접근, 그런 식의 발상을 해가지고는 이 균형발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그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목표가 시설을 만드는 거, 도로를 놓는 거, 철도를 놓는 거, 무슨 공장을 세우는 거, 건물 자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이건 수단이고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사람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최근에 청주도 보면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잘 되고, 그런데 왜 농촌지역에서는 균형발전 마을 만들기, 농촌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농촌지역이 많이 고령화되어 있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교육 수준도 좀 상대적으로 낮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기동하거나 기존하시는 분들 인력도 활용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학습 조직을 만드는 거, 끊임없이 농촌 주민분들의 의식을 바꿔드리고 새로운 정보를 넣어드리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균형발전 정책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서 상시적으로 되어야만 되고, 그렇게 할 때 농촌 주민분들이 지역적으로 그것이 참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도에서 뭘 주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충분하지 않지요. 조철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그 연구 내용은 정말로 소중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2006년 이후에 진입예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도가 펴온 균형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것들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도 2006년부터 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측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넘치고 싶고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적절히 예산 배분 모형을 분석했을 때는 시군간에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6분. 예. 고맙습니다. 4분 30초 맡겨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한국교통대 소프트웨어학과의 김영성 교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도의회에 지역 균형발전 특위가 설치가 돼서 충북도에서 균형발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큰 추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그 측면을 어느 쪽에서 이제 생각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하면 그 이유의 사례나 여러 가지 그 균형 발전 사례를 보면은 최종으로 도달하는 면이 소득이라는 면이 많이 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균형 발전의 요소를 보면 소득과 관련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삶의 질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삶의 질과 소득은
글쎄요, 연계가 돼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면으로는 연계가 안 돼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게, 제일 못 사는 벵글라데시는 삶의 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삶의 질을 일반 인프라 하드웨어로 생각을 하고요. 소득을 뭘로 해석을 하고자 하냐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조철수 교수님이 설명을 한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광특 사업 중에 그 대부분이 이제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이제 시군구에 이제 할당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지역 인프라를 위해서 많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발전연구센터 쪽에 초대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이제 원광희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한 내용 중에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의 양이 1년에 20억씩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적다는 얘기죠.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냐 하면은요, 일례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농심의 신라면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라면은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느냐?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할랄 인증. 그게 뭔가 하면 이슬람 인증입니다.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이슬람 공략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100만 달러 수출이고, 이슬람 전통문화 라마단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패러다임 전환하는데 아주 편승을 잘했죠. 이 할랄 식품 시장은 6,500만 달러로 식품 시장의 전 세계의 20%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라면인데 그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국가 단위에서 자율편성이든 시군 자율편성이든 그렇게 움직여 갖고 나갔을 때 대부분의 사업들은 편의성에 의해서 하드웨어 사업들이, 지역 인프라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인프라도 최종적으로 보면 소득하고는 많이 관련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동력 쪽에서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쪽의 측면입니다. 아까 원 박사님께서 그 균형발전 방안에 있어서의 5대 전략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더 좀 심도 있게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저희 나라는 창조 경제가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구축이 됩니다. 창조 경제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 창출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프라가 아니라 뭔가 하면 그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앞으로 조금씩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할 때 국가에서 7월 8일 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를 보면 과연 우리가 되어졌던 모든 R&D들이 최종적으로 뭘로 가야 되냐? 일자리와 창업을 통해서 국민 소득 향상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균형발전 사업을 그런 쪽 측면에서 일에 진행시키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쪽에 새로운 지역혁신 체제의 구축과 일자리 창출, 창업, 중소기업 진흥 쪽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균형발전 사업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깝치는 건 아닌데 정확한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같은 기대로 우리 김윤수 공군산학교 국방경영공학과 교수님께부터.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앞에 1회나 2회나 붙어서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의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지역 경제 또는 지역 개발 발전이 성공하는 많은 밑거름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인데, 그 중에 의회가 또 기초단체에서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의미 있고 또 제천 지역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뜻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또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까지 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이제 발표해 주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모니터링 연구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래서 10년 됐지만 그 성과는 상당히 지역으로는 상당히 크고 또 기대가 되는 측면, 사실 지역 측면에서 더더나 그렇거든요. 이런 시기에 어떤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모니터링이 계속 돼야지만 사실은 지역 발전이 이렇게 재수정하고 또 제도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 실태 분석이 이제 초기지만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지표도 좀 발전되고 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러한 지표가 나중에 지역균형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진위 개수를 활용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 너무 수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개량화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혹시나 가능하다면은 시군 단위의 어떤 지역 그 진위도 중요하겠지만 읍면 단위 뭐 동이 있으면 동까지 포함해서 좀 더 작게 본 불균형 또는 불균형 성장 이런 측면의 그 결과도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군의 어떤 참여도 좋지만 사실은 가장 아랫단인 읍면에 있어서의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노력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잣대나 정책의 실태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좀 단위를 낮춘 형태의 진위 개수의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진위 개수는 이제 양적인 그런 측면의 발전의 불균형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봐야 될 것은 앞서 송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어 있느냐, 이게 발전되어 있느냐, 소통이 잘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또 토대입니다. 또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지역 간의 네트워크가 가성되어 있느냐, 또 어떤 하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형태의 어떤 불균형, 또 발전 정도의 개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지역 소득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니터링에 오늘 보는 것은 정부 지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 지출 투입, 흔히 말하는 이제 G라고 하는 건데 그 지출에 대한 승수가 뭐 커야 2, 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소득을 높이는 균특의 뭐 1076억의 이 크기보다 사실은 지역 내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자 여력이 또한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수출 측면이 또한 지역 소득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걸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제 입안할 때 지금과 같은 투입에 해당되는 정부 지출의 크기와 함께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투자, 수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천 지역이 상당히 균등이 낮다라고 하는 측면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은 지역의 기업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총량 측면에서 GRDP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또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복합적으로 정책을 할 때는 봐야 된다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발표하신 신수도권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충북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잘 들었고요. 특히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해주고 있고 또 내용 중에서 지역의 의지, 뭐 이제 시군, 읍면, 동단 포함해서 자생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려고 하는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끄집어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의 성장 근원은 사실은 지역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관주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역에 있는 주민 그리고 그러니까 의회 이런 분들, 의원님들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도 상당히 큰 파트너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특히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파트너십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좀 저는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역, 그러니까 특화 성장 지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점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불균형 성장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특화 성장 지역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중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13개의 과제를 쭉 제시해 줬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실천 단계에서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인상적인 것은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시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기업형 사업체 CB의 어떤 그런 제안들은 아주 많이 그 성장의 가능성을 크게 해주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수익형 사업들을 어떻게 읍면 단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 측면에서 관주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좀 더 좀 추가적으로 제천이 갖고 있는 자석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거, 뭐 삶의 질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제 입장에서는 사람과 기업과 기술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적으로 차지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의 발표에 어떤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또 정책적 제안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것은 기업이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미치는 지역 성장의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 또 지역 균형 발전 기금에서 기업 유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배당해 줄 것이냐 또 그런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클러스터 정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을 생명력을 놓고 지성장하는 것은 클러스터라고 하는 의미 하지만 네트워크나 기업 중심의 기술을 가지고 지역의 기술을 크게 이 지역에 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정책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옹광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지역에서 꼭 포함될 것은 글로벌의 개념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여기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세계로 열려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글로벌 개념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정책적인 기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더 목표는 정확해야 되겠다. 목표는 결국에는 저는 뭐 경제학과 지역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GRDP입니다. 지역의 소득이 증가했으면 좋겠고요. 임금이 상승했으면 좋겠고요. 고용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역이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닌가 보고요. 그러려면 생산성과 기업 입주의 증가 그리고 지역 기술의 확보라는 측면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는 그동안 많이 연구했던 산업 클러스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수단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지역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지 개선 정책을 꼭 확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사업의 유인, 그 다음에 어떤 센터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수출을 장려하는 이런 것들의 입지 개선 정책과 그 다음에 기업 성장 촉진 정책으로서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지역의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펀드 이런 게 있는데 제천 펀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 경영과 이 지역을 기업이 오게 함으로써 하는 제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쳐다봤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시간은 오버하셨습니다. 네.
크게 오버하는 건 아니니까 또 영향이 되실다고 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제천시 전략산업단 김흥래 단장님께서 우리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 좋고 물 맑고 사람들까지 좋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전략사업단장 김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세 분 교수님께서 좋은 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충청북도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 오늘 모임 자체가 그 북부권 발전 균형 발전 전략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사항을 지금 의아한 느낌이 드는 적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경제자유구역이 있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청주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되다가 이 북부 쪽으로 올라온다는 쓰나미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천도 신청을 했고 다낭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경제자유구역의 쓰나미는 충주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박달재가 높아서 못 왔는지요? 아니면 청풍호에 물이 많아서 건드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충주에서 원주까지 철도를 놓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국가 대동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충주에서 원주는 기존의 10번 국도가 4차선 하포장 공사가 2012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충주에서 원주까지 추가로 철도를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들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괄호 안에 충북선과 중앙선의 연결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표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한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충북선의 기점과 종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제천 봉양과 조치원이 기점과 종점입니다. 우리 그 봉양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선과 중앙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충북선의 끝을 충주로 알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과연 제천 단양을 충북의 북부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는지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게 됐었던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 단양은 충북의 북부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3.0 시대가 지금은 분명하게 고객 중심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제천 단양에 걸맞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천 단양은 충북의 북부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최북부권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북부권이라고 해서 두리뭉실 넘어가서 결국 닥조통계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고 제천 단양만을 위한 최북부권 개념의 그런 발전 전략의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자리에는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천과 단양 발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부근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그 개발 관련 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충주와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과 태백 등에는 석탄 합리화에 따른 지역 탈피를 위해 가지고 카지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옛날에 석탄 시대에도 그렇지만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지나가던 강아지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평창 지역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인해 가지고서는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근도 경상북도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는 안동과 예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한
동서 우측 고속국도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제천 단양에 있습니다. 그 제천 단양을 주위하는 모든 도시가 특별지원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지대가 활성화의 시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천 단양은 이래 올라가려고 해서 마음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저는 샌드위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과 같이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서는 혼자 나아가기 힘든 여건이 된 지역에 대해서 샌드위치 지역 지원 탈피 지원법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강력히 이 자리에서 한번 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연 신도시가 왜 제천이 그런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나는 산소가 전국적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산소 캔 업자가 제천에서 있는 산소를 넣어서 파는 캔이 가장 잘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사람한테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그 대동강을 팔아먹은 동이 김순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산소를 우리 제천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100번 오실 동안에 제가 공짜로 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공짜로 드린다면 보통 박수 한번 주시는데요. 예, 제천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한정드리고 모두 두 가지 사항, 저희 제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슴에 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또 사항이 또 제기됐고 아마 또 거기에 대한 일단의 해결 방안, 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제천 민예총회 은태석 지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김문래 단장님께서 아주 열변을 풀어주셨는데 균형 발전이 기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하셨지만 거기 이제 문제점으로도 하드웨어형 토목 중심에서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그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게 공약 사업, 토목 사업, 개발 사업 이런 것들로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지역 균형 발전 사업들이 시군 단위에서 시행하는 게 대동소이하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권태호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게 이제 마을 중심,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나 완주의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지금 마을 단위 공동체를 사회좋게 가꾸자 하는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렇게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살단에서 사업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시군 단위에서 커뮤니티 도 차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시비센터를 만들고 시군 단위에도 그 마을 사람들을 지원하고 특화하고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를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게 만든다면 그 안에서 일자리도 찾아가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찾고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균형 발전을 이룬다면 지금처럼 이제 지역 간의 이제 대립과 갈등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지역발전위원회에 찾아봤더니 거기에 비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이렇게 이제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농사노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 주거 기반을 확충해서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낮은 데를 채우지 않고는 그 넘쳐서 흘러가지 않듯이 그러니까 소외되고 있는 나쁜 지역들을 그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가고 거기에 이제 소득과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든지 이게 다시 그 농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문제라든지 뭐 귀농귀촌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같이 마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마을이든 자원이 있지요. 사람들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을 단위에 이제 뭐 어떤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낸다면 거기에 이제 좀 투자를 해서 마을 단위로 잘 사는 마을들을 그러니까 그 뭐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아까 그 진위계수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 그 저발전 지역부터 마을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간다면 뭐 균형적인 발전들에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광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충북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들의 그 적극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좀 많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모자이크가,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의 모자이크가 충북 전체를 살릴 수 있고, 균형 잡힌 동네들, 그러니까 그 청주권 중심에 그 군사를 빼고, 그 군살들을 지역에 나누어 주어서, 그 이수영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남은 1년 동안은 비청주권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시군 단위의 거대한 예산들을 나눠주고 여기엔 얼마 갖고 여기에 얼마 갖고 여기에는 얼마 갖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고 그 소득들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모든 충북 도민들이면 그 균형 발전 예산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분란이 없는 그런 지원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 분들도 그 균형 발전에,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온 충북 도민 전체가 마을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셨고요. 제일 끝에 앉아 계신 우리 충청북도 균형개발과의 조병욱 과장께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1차 답변을 하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혹시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내가 이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분부터 질문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여러분들께 열려있는 자유 질문 시간입니다. 예. 마이크는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선생님 말씀하실까요? 예. 여기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대화하시고 여기서 다 오신 것 같은데, 한우 사업을 하고, 농촌에서 영농조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 분들이라는 곳인데, 제가 오늘 여기 들어보고 이래니까 좀 아쉬움이 최고 이 농촌에 앞으로 100년 대에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기촌, 귀농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공정을 사죠. 젊은 20대, 30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 어려운 얘기를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 한 사업을 해보니까 한우가 어떻게 하면 100년 대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그때 나오는 그런 저것까지 하지 말고 좀 계속 이렇게 다음 10년에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그런 것들을 용해보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젊은 층이 들어와서 공간을 활용해서 가수를 한다든가 한우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 애들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계산군의 지표를 보니까 전부 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지는가? 그 떨어지는 원인은 계산군은 1차 산업에 종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원광희 박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면단위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면단위 이런 개별적인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갖고 그런 사업들이 좀 진짜 이래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개성도 그렇고 농어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제가 하는 걱정들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후세들이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춘천도 정책을 기반하고 또 이런 균형 발전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도 같이 힘도 있게 이렇게 균형 발전 사업을 해갖고 균형 발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균형 발전 할 수 있는 대로 힘도 있게 해서 싶다는 걸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소중한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한우 육성 문제는 아마 괴산의 그 2단계 사업으로 한우 육성 체험센터하고 판매장 설치하는 사업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농농조합법인이랑 같이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문제라든가 몇 단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3단계 사업 추진할 때는 이 세포의 확장 문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이게 구상을 해서 시작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균일이나 지역의 어떤 지금 리더가 없다고 계속 그런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균형 발전 사업 중에 일정 부분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리더 양성 교육을 지금 시군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 확대 나가고 그런 교육을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예, 선생님. 네, 제천에서 도의원하고는 권기수입니다. 권광희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확대를 시작해 주셨는데 아주 참 적절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청주권을 앞으로 균형 발전을 시키려면은 이 특별회계가 확대가 돼야지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 분석하신 걸 보면은 1단계 균형 발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지역 간 그 격차가 해소됐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단계 사업까지 끝나야지 어느 정도의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좀 되지 않느냐 보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회계를 5%에서 10%로 상향 조정을 도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균형 발전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에 감사합니다. 권기수님께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시고 도의회 활동하면서도 이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해주고, 특히 이제 제천시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그 지역발전 조사했을 때 보면 제천시가 사실은 플러스 0.09입니다. 그런데도 그 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된 거가 바로 권기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사님께서 반영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균형발전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돈이 없으면 못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잠깐 그동안의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보통세 징수액의 5%를 이제 저희들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전입시키게 돼 있는데 2010년에는 3.1%, 그 다음에 2011년에 3.6%, 그럼 2012년은 3.6%,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는 4.1%까지 현재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까지는 5%까지 일단은 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이제 현재 조례의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10%까지 확대를 하려면 어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왜 그러냐면 요것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나크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발전도가 음인 지역에만 지원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역에서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가 광특 회계 중에서 이 지역 계정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시도 자율편성 사업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광특 중에서 광역 발전 계정이 있고 지역 계정은 또 시도 자율편성 사업하고 시군 자율편성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 자율편성 사업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거거든요, 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광역 규정에서 우리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거를 보면은 2012년도에는 6.2%가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5.3%, 조금 더다가 20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께 조금 이상한데 이미 이 광특회계의 지역규정 사업은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4년에 7.7%까지 지금 상향해서 저희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면서 보통세 징수액의 5%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주 언급된 어휘를 좀 골라봤습니다. 가장 제일 많이 나왔던 토론에 많이 강조됐던 분야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제, 네트워크, 자생적인 노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느 가수가 그랬던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아마 사람이 가장 이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아마 훼손은 어렵겠죠. 줄여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조철주 교수님, 원광희 박사님 발표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메모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현실화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근데 현실화될 때 저는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잘 듣는 것, 경청입니다. 잘 듣는데요. 이게 왜 근본에 충실하냐면 들을 청자를 어느 날 유심히 보고 느꼈습니다. 들을 청자 여러분 한자로 그려보시면요. 맨 먼저 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늘이 있고 임금 왕이 있고요. 우방면에 맨 위에 열심이 있고 눈목이 있고 마음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만 끝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를 열어가지고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지역균형 발전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누구 어느 지역보다 자랑스러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다가오지 않나 서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그런 자리였고 무엇보다도 이렇게